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앞니 임플란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환자분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게 정말 뽑아야 되는 치아가 맞는지에 대한 진단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요. 만약에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살려주세요가 첫 번째고, 뽑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뽑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쓰다가 나중에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게 맞을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세 번째가 앞니 임플란트 하면은 잇몸이 너무 꼴보기 싫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앞니 임플란트 안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앞니 임플란트 대신에 앞니 브릿지 옆치아 깎아서 하는 게 낫나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 한번 꼬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이 치아의 내읍수로 신경치료 후에 뿌리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치료가 중단됐어요.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살릴 수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이제 21번 치아, 그러니까 이 치아가 내읍수가 있는 앞니가 아파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내읍수 공간을 채운다고 실러를 주입을 했는데 치아 밖으로 새가지고 잇몸이 붓고 뿌리에 구멍이 있어 치료 중단을 받고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봤더니 이제 이 주변이 완전히 뼈가 많이 녹아있고 약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가 보면 이렇게 이제 치근 내읍수가 있는데 여기가 개통이 돼서 이쪽 부분에 약재가 빠져나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치근 내읍수는 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바깥쪽으로 개통 전에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치근 내읍수의 치료는 다른 게 아니고 결국에는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게 치료 방법인데, 그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게 신경치료예요. 치근 내읍수 같은 경우에도 살린 케이스들을 유튜브에 이미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증례를 찾아보시면 이런 경우는 살릴 수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되는 경우에, 개통이 되는 경우에 이 염증으로 인해서 옆에 치아까지도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정을 하셔야죠. 이거를 못 살릴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안 예쁘니까 옆에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요 하나만 임플란트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옆 치아에 손해가 안 가게, 잇몸이 보기 싫지 않게끔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임플란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뼈가 너무 얇아요. 뼈가 여기가 폭이 막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뼈가 얇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니까 브릿지를 추천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뼈가 얇지만 얇은 임플란트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치아를 뽑았어요. 여기가 터져 있죠. 바깥쪽으로 개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뚫려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긴 이미 늦었다. 개통이 차라리 뿌리 끝에 됐으면 제가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살리면 되는데 그러기도 늦었다. 뽑고 염증 제거하고, 염증을 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정중앙이 아니고 입천장 쪽으로 임플란트를 갖고 들어가야 바깥쪽 잇몸이 예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안쪽에 하고 주변에 이제 뼈 이식을 이렇게 충분히 하고, 여기에 이제 임시치아를 연결한 거죠. 임시치아. 어렵게 해서 당일에 고정력이 나왔기 때문에 임시치아까지 연결을 하고,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발치된 치아를 뽑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뽑아야 될 치아였을까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명확한 구멍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발치하는 게 맞았어. 그래서 이번에 임시치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나 임시치아 없이 앞니 빠진 채로 살아야 되냐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실은 임시치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치과는 앞니 그냥 두세 달 동안 없이 살으라고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요새.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환자분이 앞니 없이 살면 사람들 못 만날 거 아니에요.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불편하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이렇게 티 안 나게끔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시간이 지나서 본 떠가지고 크라운을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안에가 금속이니까 이제 색깔이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퍼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환자분이 나 금속 비치는 거 싫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지르코니아 지대주로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보면 색깔이 더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드린 케이스. 여기 보면은 잇몸 라인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여기를 깎아서 이렇게 브릿지를 했어도 신비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옆치아 멀쩡한 치아를 깎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처음에 거의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잇몸 라인이 거의 그대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예쁘게 해드리고, 어떤 게 치아인지 어떤 게 임플란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치료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임플란트를 잘 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를 정리해 볼게요. 이번 케이스는 치근 내흡수 케이스인데, 치아 뿌리가 있는데 이제 신경관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으면 이런 깔때기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외상이나 어떤 병변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자극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내부가 점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치근 내흡수라고 하죠. 치아의 내부가 흡수가 된다는 의미고, 이 치근 내흡수가 있을 때는 이 병소를 스탑을 시키려면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게 치료예요. 이거를 블락시켜 주는 게 신경치료예요. 신경치료. 그래서 신경치료를 이 바깥쪽으로 여기가 개통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개통이 돼가지고 여기 이미 녹았다 하시면은, 이 뿌리 쪽에 녹았다 그러면은 신경치료를 하고 여기 뿌리 끝을 잘라내는 치근단 수술을 하면 살릴 수가 있고요. 뿌리 쪽이 아니고 이 중간 부위가 이미 녹아버렸다 하면은 주변 치아들을 위해서 이제 임플란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심미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결과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임플란트로 하느냐 브릿지로 하느냐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 임플란트로 가셔라. 임플란트로 가더라도 앞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내는 시기가 하루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임플란트 하시자마자 임시치아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브릿지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옆에 멀쩡한 치아를 깎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 결과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시면 앞니 임플란트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되시고, 여러 앞니 좋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에 대한 답변은 마이덴TV에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